나만의 카페쇼 성공 비결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싹 다 진짜 다 알려줄 거예요.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오늘도 카페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 커피 부스는 얼만큼 성공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올해로 3번째 카페쇼에 참가했는데, 평균적으로 일단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을 한 500만원 정도 4배로 매출을 올렸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할게요. 카이리아 부스까지 참여하면서 근 800만원 가량 매출이 났습니다. 와, 대박 났네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지난 영상 보셔서 알다시피 뺄 거 다 빼고 나면 거의 또이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매출을 올리면 카페쇼는 성공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 정도 매출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또 2가지 정도 이야기를 더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카페쇼 그거 어차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꼭 카페쇼에서 매출을 올려야 되나요? 어차피 카페쇼는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매출을 올리는 것도 신기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카페쇼 현장에서 고객들의 반응이 안 좋았던 부스가 홍보가 잘 되었을 리가 없다.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페쇼 현장에서 막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원두도 많이 판매되고 드립백도 많이 판매된 이런 부스들은 더 많은 홍보가 됐겠죠. 하지만 카페쇼 때 팔이 날리고 먹어는 봤는데 구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던 이런 매출들이 과연 고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었을까? 그게 과연 홍보가 되었을까? 그냥 카페쇼에 나가서 브랜드만, 이미지만 보여주면 끝인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카페쇼 그 현장에서도 매출이 높아야 홍보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때까지 참여해보셨던 카페 대표님들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저희도 사실 이제 3년 차인데 왜 계속 이렇게 카페쇼에 재참여를 하게 되냐면, 카페쇼 때 인기가 제법 많았고 그 이후에 납품량도 늘고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매출이 늘고 있다는 거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카페쇼 때는 막 매출이 잘 나왔는데 카페쇼 끝나고 난 이후에 매장에서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 곳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카페쇼에서 인기가 없었는데 이후에 매출이 오르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자, 전자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정말 매출도 많이 올렸지만은 온라인 판매 시스템이 안 되는 업체들, 그러니까 자사몰이 올바르게 잘 갖춰 있지 않다거나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후에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쇼를 잘하고 나면 그 이후에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면은 고객들 입장에서 편하게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온라인 몰에 들어갔는데 설명도 좀 더 잘 되어 있고 이러면은 더 신뢰가 가서 더 많은 구매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카페쇼 현장에서 매출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사전에 또 2번째 이야기할 거는, 아부대장은 유튜브 때문에 유명해졌으니까 카페쇼에서 매출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사실 할 말이 없긴 해요. 유튜브 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유튜브를 보고 아시는 분들이 분명히 오셨을 거고, 이번에도 느꼈지만은 구독자들도 정말 많이 오셨지만은 구독을 하시진 않았지만 아브라함 커피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영상은 정말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것도 그냥 된 건 아니잖아요. 네, 유튜브를 제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 때는 하루에 영상 한 편씩 기획하고 편집하고 업로드 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고, 지금도 거의 이 영상에 어떻게 보면 덫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일주일에 영상 2편이 완성돼야 되고, 또 이 라이브도 한 편 해야 되니까 총 일주일에 영상 3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뭔가 계획을 세울 때도 이 영상이 편집이 안 되면 계획을 다 취소해야 되고, 모든 일정이 이 영상 업로드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그런 인생을 19, 20, 21, 22, 23, 24 6년째 살고 있는 겁니다. 6년째.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저 나름대로의 노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영양가 있는 영상을 편집해서 올린다면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유튜브를 하지 않고도 성공하는 이제 부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수단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유튜브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서울 카페쇼만이 아니라 부산에서 하는, 영도에서 하는 소규모 카페쇼로 갔을 때 그런 경우는 오히려 구독자가 아닌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매장에 오는 손님들 중에 한 70%, 80%는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유튜브가 전혀 먹히진 않습니다. 영도 커피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70%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이런 곳에서도 저희 매출을 잘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유튜브도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유튜브 도움이 없이도 카페쇼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게 확실해지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것 순으로 해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100%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의 참고로서만 이해하시고 이게 또 내년도가 되면 트렌드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4년도 제가 카페쇼 하면서까지 느낀 바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키지를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물론 이제 막 돈을 들여가지고 목수들이 막 만들어서 카페처럼 인테리어 하면 좋겠죠. 하지만 지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인테리어를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걸 잘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퍼블릭 로스터스 대표님 잘해요. 제가 처음에 카페쇼 왔을 때 퍼블릭 대표님이 제 옆부스에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벽에다가 퍼블릭 디자인을 해가지고 실사 시트지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쫙 붙여버리더라고요. 쫙쫙 두 군데를 붙여버리니까 인테리어가 돼버렸어요. 굉장히 저렴한 단가로 부스를 눈에 확 띄게끔 뭔가 전체 페인팅을 한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걸 보면서 와, 여기는 진짜 한두 번 한 업체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포인트 레드 컬러를 가져가가지고 한쪽 벽에다 다 칠했죠. 페인트 그 한 통 해봤자 조색 비용 해서 한 4만 얼마밖에 안 하거든요. 가져가서 다 칠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우리 로고를 뽑아가가지고 탁 붙여가지고 만들어 온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입체 간판을 만들어서 백라이트 들어오는 간판, 이거는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행사 때마다 그거 들고 다니면서 뒤에다가 걸어서 불을 빡 켜버렸죠. 그것도 눈에 띄죠. 다른 업체들은 준비 안 하는 뭔가 간판 같은 걸 준비하니까 제작 비용은 한 60만 원 정도 들여서 벌써 세 번째 사용을 하니까 이게 뭔가 세이브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 패키지 같은 경우들도 리플렛 카드를 만든다든지 팜플렛을 만들다든지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가야 고객들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 업체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 업체인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잖아요. 이게 바로 홍보입니다. 여기는 좀 뭔가 잘하는 업체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상태에서 시음을 딱 하면 확실하게 더 임팩트 있게 올 수가 있다. 이번에 제가 눈에 띄었던 매장은 우리 옆부스에 있었던 미미 대표님, 눈에 뚜렷한 그런 그 밤 사진이랑 밤 블렌딩 이래가지고 밤 향이 많이 난다라고 해가지고 탁 임팩트 있게 해놓고 시음을 하니까 저도 그냥 밤 느낌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눈에 보여지는 이런 인쇄물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시음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점,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해가야 홍보도 잘 되고 그 자리에서도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하고 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말하지만 홍보는요,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온라인으로 보통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매장으로 오게 되는데, 그래서 매장 주소라든지 온라인 쇼핑몰 주소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눈에 띄게 잘 들어있어야지 재구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인쇄물에는 주소 같은 것들도 잘 기록을 해놓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부스에 보시면 조용히 서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부스는 아무리 예쁘게 해놔도 고객들이 다가가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전 진짜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이런 거 잘하는데 저는 막 이렇게 웃고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미소를 좀 지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 4일 카페쇼 하고 나면 여기 안면 근육이 마비가 돼요. 막 너무 여기가 제일 힘들어, 딴 데보다도. 근데 이게 잘 못하는데 이걸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객들로 하여금 좀 편안하게 만들고 지나가는 분들에게도 그러니까 막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저희 시음 한번 해보시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한번 딱 눈 마주치고 시음 한번 해보시고 하세요 하고 시선을 딴 데로 던지세요. 이렇게. 그럼 이분도 내가 시선이 던져지면은 진열되는 걸 살짝 보다가 들릴까 싶으면 들리시고 아니면 그냥 가시거든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눈을 한번 1초 정도만 딱 마주치고 다른 분에게 시선 던지고 또 다른 분에게 시선 던지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야 됩니다. 미소도 짓고 아브람 커피입니다. 시음 한번 해보시고 하세요. 뭐 어떤 게 있습니다. 바닐라 라떼도 한번 드셔보시고 하세요. 던지는 거예요, 시선을. 부담스럽지 않게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말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고객들이 좀 더 다가오기가 쉽습니다. 워낙 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던 분들한테 네스프레소 캡슐도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어떤 분들은 네스프레소 캡슐을 찾으려고 돌아다녀. 근데 우리 부스 같은 경우도 네스프레소 캡슐 요 구석에만큼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다가 안 보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말을 던져주는 거야. 던져주다 보면 한번 탁 걸립니다, 이게. 미끼를 계속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다가 네스프레소 캡슐? 저 찾고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뭐 물어보면 이건 이거고요. 이렇게 뭔가 수동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셔야지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카페쇼 때 제가 마지막 날에는 휴대용 마이크 스피커 여행 가이드들 쓰는 거 하나를 사가지고 했는데, 카페쇼 1일차, 2일차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번에 유독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업체가 많더라고요. 마이크로 소리를 내니까 엄청나게 크지도 않아. 근데 그냥 마이크 소리랑 생소리가 다르게 들리니까 그 마이크 소리로 눈이 먼저 가게 되는 이런 효과를 제가 느껴서 저건 무조건 사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숙소에서 새벽 배송을 통해 가지고 시켜가지고 마지막 날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보고 이게 지금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거 얼마 안 해요. 한 17,000원밖에 안 합니다. 하나 투자해가지고 조금 더 손님을 더 많이 끌어모아서,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날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제품만 좋으면, 원두만 맛있으면 팔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카페쇼에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집이 너무 많아요. 로스팅 잘하는 집도 너무 많고 좋은 원두
원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어필할 수 있을까로 다가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맛있는 이 원두를, 이 맛있는 바닐라 빈 시럽을 어떻게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본을 썼어요. 고객들한테 설명할 이 제품에 대한 대본, 저 제품에 대한 대본 이런 걸 쓰고, 올해 같은 경우도 첫째 날 끝나고 나서 제가 각 제품들마다 어필해야 될 포인트들을 직원들한테 계속 전달하면서 고객들한테 어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짚어주고 해야지 매출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좀 나왔을 것 같은 부스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매출이 얼만큼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꽤 나왔을 것 같단 말이죠. 어디라고 딱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품 자체가 특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품 자체가 차별화가 돼가지고 뭐지? 저런 게 있어? 라는 식의 상품 자체가 엄청나게 특별하면 다른 부스에서 아예 판매를 할 수 없는 중복이 안 되는 제품일 경우에는 구매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아예 특이점이 있는 제품이 아닌 이상에는 모두 다 어떻게 해서 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남들이 봐도 와 준비 많이 했네 싶을 만큼 준비를 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이렇게 들고 가려니 이 머신은 너무 무겁고 이 그라인더는 너무 무겁고 해서 짐을 계속 줄이고 해서 간소화해서 가자라고 하면 고객들도 그대로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 와 여기는 작정하고 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고객들도 동일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제가 사실 카페쇼 나갈 때마다 다른 부스 대표님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와 아브라함 커피 진짜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진짜 작정하고 왔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고객들이 그대로 느낍니다. 그러면 다른 부스들 사이에서 커피 머신도 가져오고 그라인더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고 이런 업체가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음 서울 카피쇼부터는 좀 더 치열해지겠죠. 다들 이제 뭐 엄청 많이 준비해 오겠죠. 하지만은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더 돋보일 수 있는 방법들 찾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어떤 것까지가 했냐면 생각보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대단한 업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눈에 안 띄는 것 같아가지고 광고 문구 같은 거 있죠. 할인 이벤트를 합니다. 뭐 이런 문구 같은 거를 우리 직원이 이렇게 딱 붙이려고 하는데 사장님 이거 좀 수평 맞는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길래 순간적으로 제가 그냥 그거 삐딱하게 붙여 이랬어요. 예? 이러더라고. 그래야 좀 눈에 띄지 않겠니? 그냥 그대로 한번 붙여봐. 이거 일부러 조금 더 이쪽으로 더 내려봐. 그렇게 해가지고 삐딱하게 붙인 거죠. 그러니까 직원이 나중에 뒤가서 보더니 사장님 저게 더 눈에 띄는데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다들 다 깔끔하게 붙여놓으면 눈에 안 띄잖아요. 근데 뭔가 삐딱하면 눈이 간단 말이죠. 저거 좀 바로 붙여주고 싶은데 하면서 보니까 뭐가 할인을 하네? 하면서 제품을 보게 되는 이런 뭔가 노이즈 마케팅 같은 이런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카페쇼 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카페쇼 진행하는 동안에도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첫째 날 끝나고 나서 둘째 날 되면 뭔가 또 바뀌어 있고 셋째 날 되면 뭔가 또 바뀌어 있고 넷째 날 되면 뭔가 또 바뀌어 있는 거죠. 이러면 더 눈에 띌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 말인즉 이렇게 하니까 좀 노출이 안 되는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 그게 조금이라도 더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또 설명을 드려보면 블랙로드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 스토리텔링을 카페쇼 이전부터 해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커피를 찾아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커피를 발견했고 어떤 커피를 사왔고 부터 이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계속 해오면서 궁금증을 계속 유발시킨 다음에 카페쇼 당일만 판매를 합니다라고 하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미 가 있는 거죠. 이것도 꾸준히 이미 카페쇼 그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라고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계획들이 전부 다 성공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서 저렇게 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실패했던 것만 하나만 설명해 드리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두 샘플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뭘 준비했냐면 7가지 원두를 종류별로 준비했거든요. 이거를 25g씩 조그마한 봉투에 담아가지고 7가지 원두를 다 먹어볼 수 있는 한 박스에 담으면 카페쇼에서 정말 불티나게 팔리겠다. 심지어 가격도 싸게. 왜냐면 파라이소 구이가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15,000원에 팔면 이거 해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손해볼 목적으로 애초에 가격도 책정을 해가지고 포장 다 해가지고 가져간 건데 와 이게 안 팔립니다. 첫째 날 지났는데 10개가 팔렸나. 진짜 애매하게 200개를 준비해갔는데 둘째 날에 한 40개 50개 팔렸나. 그러니까 이미 100개가 넘게 남아있는 거예요. 셋째 날부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1+1 행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손해를 보고 왔어요. 오히려 돌아가서 온라인에다가 이걸 올렸더니 더 금방 나가더라는 거죠. 샘플을 한번 먹어보고 내 취향에 맞는 원두를 골라서 주문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온라인에 오히려 먹힐 수 있을 것 같고, 카페쇼 같은 경우 7가지 원두를 다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샘플러를 안 사도 맛을 보고 내 취향에 맞는 걸 골라서 사가는 게 훨씬 더 사례가 더 많았다는 거죠. 이건 제 판단 미스였습니다. 시음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샘플러가 필요가 없었던 거지.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라는
많은 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샘플을 포장한다고 지금도 진짜 고생했는데 결국에는 샘플러 때문에 손해가 났어요. 이와 같이 저도 늘 하는 것들이 다 성공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이번 카페쇼 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 돼가지고 실패했던 경험들도 많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뭐가 더 잘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2024년 서울 카페쇼 아브라함 커피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면에서도 서비스 면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편의성을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 커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